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력 안 당하기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의한 내 몸의 손상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되겠죠. 상해, 감금, 주거 침입, 기물 파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냥 힘만으로 나한테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몽둥이, 칼, 뭐 총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이제 내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만이 이 폭력이 아니고요. 내 마음하고 삶에도 압박을 가한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협박을 한다. 사실 뭐 몸에 손상을 가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그래도 폭력입니다. 또 요즘 이제 흔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네, 문자만 가지고 또는 무슨 뭐 내 몸의 신상 정보를 갖다가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폭력이 되겠죠. 폭력은요,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인 것은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이건 다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이 되겠죠. 또 하나 있죠. 데이트폭력, 네, 데이트하다가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이제 폭력의 형태로서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입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가 강도, 둘째가 성폭력, 셋째가 소위 묻지마 폭력입니다. 네 번째가 테러, 다섯 번째가 시위 폭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는 이제 목적이 있죠. 나를 이제 내 몸에 손상을 입히는데 재물을 뺏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폭력은 뭘까요? 네,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가해자가 가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남을 갖다 괴롭히려는 욕구, 가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일으키죠. 묻지마 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묻지마 폭력은 그 가해자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테러는요,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수를 압박하는 것. 이게 이제 테러죠. 목적이 있고 다수를 불안을 줘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협박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테러죠. 그리고 시위 폭력이라는 것은 시위에 참여했을 때 이게 이제 격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시위를 하는 사람, 시위를 막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상을 입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시위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폭력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봐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피하기와 두려워하기입니다. 피하기, 네, 위험한 곳 가지 마라. 네, 밤 늦게 다니지 마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정말 우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시위 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위 현장, 이런 데 말고는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요새는 정말 아무 데서나 발생하고 24시간 발생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장소와 시간을 제한한다고 효과적인 건 아니죠. 이렇게만 하면은요, 또 내가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내 삶에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처는요, 사후 분노하기, 보상받기, 아니면 자책하기,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일 흔히 나타난 게 이런 거겠죠.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보상받기,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은요, 모르는 사람의 폭력은 이건 사회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나 사회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폭력이 일어난 게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이제 자책하기가 되는 거죠. 책임을 규명을 하던 내가 자책을 하던 이미 폭력은 발생했습니다.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해 상처로 원치 않는 삶 살기입니다. 폭력 피해가 이미 일어났어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피해에 지배받아서 사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해의 삶 살기, 두 번째는 보복의 삶 살기입니다. 피해의 삶 살기는요, 그때 그 상황이라든지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놀라거나
피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삶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피해의 삶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해요. 네. 정말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 보복하기도 하고요. 그 가해에 연루된 사람, 아니면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불특정인인데 그냥 피해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를 보복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 안 당하기,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잘 모르거나 무시했거나 아니면 두려워했다면요, 닥터가 제안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예측 대비입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뭐겠어요?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물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식 종종 들어보시죠.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런 곳에서, 그런 마을에서, 네, 그런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요, 네,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죠. 다만 가능성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게요, 나한테 발생하면 모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발생하면 그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이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이게 이제 예측 대비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나한테 발생한다 라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답니다. 네, 그동안은 이 폭력은 어찌할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의 폭력은 어찌할 수 없고, 이거는 사회나 국가나, 네, 또는 가까운 지인이나 남이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은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죠.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사람은 이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이죠. 뭐 그게 사회가 됐든 누가 됐든. 네, 이런 말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지몬미,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해봐야 그걸 나를 위로로 하는 말이지, 피해 당사자한테는 정말 그 자체를 갖다가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요구는 계속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나 남이 나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죠. 내 몸은 내가 지키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가해자 제대로 알기. 이 가해자,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 이 가해자가 강도,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묻지마 폭력,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무슨 공통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가해자들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상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대상을 고른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외모, 그 사람의 표정, 태도, 말,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한번 찔러봤을 때 어떻게 정하느냐, 네, 가해자가 이렇게 툭 건드려봤을 때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대상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대상이 됐다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나의 어떤 면에서 가해자가 나를 대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가해자가 선택하는 대상, 어떤 특징일까요? 네, 1번은 허약함입니다. 내가 약해 보여요. 네, 그러면 나를 선택합니다. 강한 사람을 갖다 건드리지 못하겠죠. 두 번째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술 취함입니다. 내가 취했을 때는 뭐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잖아요. 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무서워하거나 놀라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서 덜덜 떨잖아요. 내가 그리고 깜짝 놀래잖아요. 예, 그러면은 표적이 됩니다. 네 번째, 지레 도망가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냥 뭐 지레 심장을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쫓아오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싫어함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묻지마 폭력에서 특히 해당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눈빛 또는 싫어하는 표정이죠.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다가 뭐 다 이렇게 두런두런 하다가 나랑 똑 눈이 마주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표정을 짓거나 그런 눈빛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겟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싫어하는 표정, 내 싫어하는 눈빛 때문에 내가 거꾸로 타겟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측 대비를 해볼까요? 네. 예측 대비라는 것은 미리 연습을 해놓는 겁니다. 네, 모든 게 다 연습, 즉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조금 위험한 데도 가보고, 일부러 조금 이렇게 어두운 곳에도 가보고, 네, 일부러 조금 밤늦게도 가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압도적으로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늘 제가 기본 원리로 항상 제시를 하죠. 밀당이라고요. 예, 두 번째는 내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운동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달리기. 네, 달리기는 왜 필요하겠어요? 도망가기죠. 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달리기를 해야 네, 내가 도망칠 수가 있게 되겠죠. 호신술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호신술 안 익혀도요, 딱 두 가지만 익히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급소 찌르기라고 하는 건데요. 예, 대개 이제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랑이 사이를 갖다가 걷어차는 겁니다. 네, 꼼짝도 못해요. 아니면은요, 눈을 찔러요. 뭐 이렇게 핥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콱 찔러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급소 찌르기가 되는 거죠. 뭐 호신 도구를 지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해요. 그래서 호신 도구를 파는 데가 좀 있어요. 가서 구경도 좀 해보시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경도 좀 살펴보시기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스프레이도 있고 경보기도 있고 가스총 그리고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지참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술 취하는 게 타겟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술을 좀 마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은요, 반드시 귀갓길에 대한 이 안전 방법을 갖다가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반자 친구한테 데려다 달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좀 안전한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콜택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반드시 내가 거꾸로 타겟이 되는 거죠. 정말 이제 폭력의 가해자와 맞서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 상황도 이제 미리 연습을 해두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네, 어두운 골목길이 있습니다. 네, 저쪽에서 이제 남자가 와요. 네, 이쪽에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여성이 두려워하겠죠. 어두운 골목길이니까 저 남자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좀, 네, 그런 마음,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요, 그게 표정에 나타납니다. 또는 태도에 나타나요. 제가 뭐 쭈삣쭈삣 한다든지, 제가 아까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하면은 표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죠. 저 남자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 태도를 보고 야, 얘가 정말 내가 한번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든다는 거죠.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올 테면 와봐. 네,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요. 네, 내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경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개가 있을 때 개가 이제 나를 보고 짖습니다. 근데 내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더 쫓아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더 쫓아오고 더 짖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걔가 나를 보고 짖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깨갱하거든요. 달려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잖아요. 네, 가해자가 내 눈앞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해자의 힘, 저 사람이 뭐가 센가, 뭐 총을 들었다. 근데 총도 이게 가짜 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그럼 놀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의 힘이 뭔가, 또 거꾸로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네,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네, 원하는 게 재물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딴 게 아니고 원하는 게 그냥 돈이에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게 내 몸일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그냥 자기 분노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파악해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원한다. 이게 이제 요점이라면요. 그냥 내 몸을 다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갖고 있는 걸 다 주는 거죠. 네, 일부러 내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요. 안 뺏기겠다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을 지키는 거죠. 목적 자체가 내 몸에 손상을 가하는 거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내 몸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내 몸 지키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제가 호신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내 몸 지키기를 해서 내 몸에 미치는 온전히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내 몸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화하든지 내가 맞서기를 해서 필요하면 저항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나한테 내가 폭력을 당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렇게 폭력을 당한 것을 내 몸과 마음과 삶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폭력을 당합니다. 이걸 위기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나빠집니다. 그 상황보다 내가 손상을 입은 그 상태보다 더 나빠지고 이거를 비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페인이 되고 더 심하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대로 살게 되면은 이제 침체라고 하겠죠. 약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 회복이라고 합니다. 네,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그 더 강해지기는요, 위기를 겪어야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선택이 위기 딛고 더 강해지기라는 거죠. 네, 물론 그 폭력 자체, 위기 자체는 나한테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가 더 강해진 것은 그런 고통이 있고 난 후입니다. 네, 이건 뭐 내가 자청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테러, 재해 이거와 마찬가지로 폭력도요. 그 가능성이 많던 적던 항상 나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알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예측 대비를 하거나 이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